그러면 지금이 적기냐?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해를 못한 걸 투자했을 때 가장 수익률이 좋더라. 이제는 AI 다음으로 또 어떤 섹터가 핫할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양자 컴퓨팅을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기사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지금이 5년 전 AI와 같은 기회가 양자 컴퓨터 섹터 내에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도 양자 기술이 소수가 막대한 부를 거머쥐기 직전 단계인 5년 전 AI와 같다라면서 2018년에서 19년과 비슷하다. 그때가 폭발적인 성장의 직전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자 컴퓨팅을 그러면 왜 지금에서야 주목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는 기술이 실험실을 벗어나서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그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실제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고요. 기술적 돌파구를 이제 중요하게 달성한 게 또 구글의 윌로우 칩인데 슈퍼컴퓨터보다 무려 13,000배 빠른 연산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의 대부분 대중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자들은 관망을 하고 있지만 실리콘밸리라든지 미국의 국방부는 이미 이 양자 컴퓨팅을 주목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퍼스트 무버로서 좀 남들보다 먼저 움직인다면 여기에서도 투자 기회를 많이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양자 얘기하면서 늘 나오는 게 이제 Q데이, 퀀텀데이라는 건데요. 양자 컴퓨터가 현존하고 있는 모든 암호화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그 날을 이제 Q데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날이 오게 되면 뭐 은행부터 군사 기밀, 개인 메시지까지 전부 다 보안 체계가 붕괴되면서 양자 컴퓨터가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그 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찾아오기 전에 그러니까 패권을 빨리 잡으려는 국가 간의 노력도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미국과 중국이 이제 대표적으로 총성 없는 전쟁을 양자 컴퓨터를 둘러싸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국방부죠. 펜타곤이 미래 무기 전략의 중심으로 이 양자 기술을 격상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최근에는 의회의 퀀텀 퍼스트 목표 촉구하는 내용도 전달이 됐습니다. 뭐 중국도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돈의 1조 위안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면서 이 양자와 관련해서 계속 투자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 이상은 양자와 관련된 내용이 뭐 R&D 경쟁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Q데이가 찾아왔을 경우에는 이게 완전히 국가의 존망에도 걸려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또 양자 컴퓨팅 섹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라는 의문이 들 텐데요. 이 기사에서는 일단 ETF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여기에서 어떤 종목이 우승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경주가 이제 시작이 된 거지 아직 너무나 많은 말들이 함께 달리고 있고 우승말을 찍는 것보다는 경기장 전체에 베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QTUM이라는 ETF를 대표적으로 꼽아줬습니다. 이미 올 들어서도 주가가 한 40% 정도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도 주가 현금 흐름 비율은 한 23배 정도로 아직까지는 그래도 섹터치고 아주 높은 가격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개별 종목 중에서도 좀 숨은 수혜주로 허니웰을 꼽더라고요. 허니웰이 자회사 퀀티넘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기술력도 상당히 탁월하고 그런 와중에 허니웰의 주가는 올해 분할 이슈 때문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속해 있는 퀀티넘의 가치가 좀 다소 저평가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양자컴 얘기하면 늘 나오는 또 회사가 아이온큐죠. 아이온큐 역시 경쟁사 대비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상온 작동 기술을 보유한 회사다라고 하면서 언급이 됐고요. 또 미국에 상장된 회사는 아니지만 일본 증시에 있는 히타치라는 회사도 조용한 강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양자 이니셔티브가 지금은 이제 뭐 실리콘 기반 하드웨어와 최적화 시스템, 양자 내성 암호화까지 아우르고 있다라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양자 기술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논할 때 일본의 이 회사는 실제로 그것을 만들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주목해 볼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 섹터에 이제 투자를 할 때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하고 현명한 투자자라면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를 마지막으로 이 기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양자 컴퓨팅 섹터 모두가 아시다시피 워낙에 이제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 등락에 일희일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일 계좌를 확인하는 투자자에게는 사실 적합한 섹터는 아니다라는 내용도 전달이 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이제 시작되는 국면에 있는 이 섹터
섹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에 너무 큰 비중을 싣기보다는 일단 작은 비중 정도만 할당을 해두자. 그리고 변동성을 입장료로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도 나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양자라는 섹터를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닐 거야 라는 판단으로 무시하면 또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섹터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기사였습니다. 연구님께서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 지금이 좀 투자에 이제는 적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바라보시는지 일단 궁금한데요. 우선 양자컴은 근데 앞에 상용화됐다라고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저게 사실 상용화된 것과 상용화되지 않은 게 크게 나뉘어요. 그러니까 양자컴이 일정 규칙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양자컴이 있고요. 정말 로 데이터를 넣었을 때 그 로 데이터를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양자컴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후자가 진짜 저희가 생각하는 양자컴인데 아직 이건 상용화가 안 됐고 앞단의 거는 상용화가 좀 됐습니다. 이 두 개가 그래서 사실 후자가 어디까지 될 거냐인데 이 후자가 상용화 되지 않은 게 아직 오류가 너무 많아요. 그 오류를 잡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지금이 적기냐?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해를 못한 걸 투자했을 때 가장 수익률이 좋더라. 그게 선진입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 네. 내가 공부하고 이해하고 완벽하게 이해했어. 하면 이미 다 올라가 이미 있는 거죠. 고점이다. 모두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어떤 특히 양자컴 큐비트의 세계는 이제 이해를 하려고 달려들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이제 실질적 효용성이라기보다는 얼만큼의 수익을 실제 매출을 만들고 있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계속 관찰을 하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입장료가 변동성이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동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변동성을 계속 감내해 가면서 향후 양자 이제 사실 아까 말씀 주신 큐데이, 큐데이라는 건 결국 아까 이제 이 후자예요. 지금 결국 암호화라는 거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사실상 답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를 주는 게 지금의 암호의 근본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3조 2천억 번째 소수를 찾아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건 양자컴이 있으면 다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는 건데 그거 가기 전엔 이미 저희가 이제 관련돼서 또 다른 어떤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양자컴을 이해하려는 상황이 아니라 그 관련 기업들이 매출이 진짜 나오는지를 저희가 먼저 좀 더 확인을 하고 지금은 작은 변동성으로 소액을 투자하시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원리를 찾아라 해서 또 양자 컴퓨터 얘기 오늘 꼼꼼하게 한번 다뤄봤습니다.